때로는 단 하루 만에 시장의 모든 규칙이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은시장 붕괴 사건, 그 진실에 대한 겁니다. 바로 2026년 1월 30일이었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쓰였어요. 왜냐하면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아니, 대체 46년 만에 어떻게 이런 대폭락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 함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 첫 시작점에는 아주 기묘한 투자 상품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자, 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은행 파산이나 정부 발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범인은 바로 엄청난 수익 그리고 그만큼의 엄청난 손실을 동시에 노리도록 설계된 아주 위험한 상품. 그 상품의 자체의 붕괴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배 레버리지 ETP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투자에 달아놓는 로켓 엔진 같은 거예요. 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3배로 솟구치죠.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3배의 속도로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로켓 엔진에는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자동 파멸 스위치가 내장돼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카는 가격이 딱 33.3%만 하락해도 투자금 전액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게 바로 안전장치였다는 점입니다. 장중 리밸런싱이라는 비상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이게 투자금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손실이 일정 수준을 딱 넘어서니까 이 시스템이 갑자기 위험하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은을 시장에 그냥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상품 하나가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으로 쓰러진 도미노였을까요? 사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퍼펙트 스톰, 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요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워시 쇼크, 광기의 끝, 레버리지의 저주, 그리고 중국의 수요, 이 4가지인데요. 이들 각각이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휘청일 만한 것들이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닥치니까 그야말로 재앙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 바로 워시 쇼크입니다. 갑자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돈줄을 죄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른바 매파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의 기대 심리가 순식간에 그냥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광기의 끝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이걸 포물선형 랠리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누가 와서 바늘로 톡 찌르기만 하면 터져버릴 그런 전형적인 거품 상태였던 거죠.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한 해에만 150%가 올랐고요. 2026년 들어서 한 달 만에 또 65%가 폭등했습니다. 온스당 120달러. 이건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가격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승 곡선으로 보이시나요? 거의 수직에 가깝잖아요. 당시 분석가들은 모두 이걸 보고 이건 건강한 성장이 아니다. 곧 트질 거품의 명백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레버리지의 저주입니다.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상품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은행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 전체에 깔려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뇌관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증권사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포의 마진콜이죠. 돈 더 안 넣으면 강제로 팔 겁니다 하는 최후 통첩이에요.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라도
가진 은을 다 내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각, 바로 중국의 수요 문제입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은 그냥 투자 자산이 아니라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거든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니까 산업용 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두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의견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JP모건 같은 비관론자들은 거품은 완전히 터졌다. 이제 파티는 끝났고 가격은 $5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아니다. 이건 그냥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강력한 산업 수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회복될 거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은 과거의 차트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필사적으로 답을 찾고 있어요. 이번 폭락이 과거의 사례들처럼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1에 해당할지, 아니면 아예 한 시대가 끝나버리는 시나리오 3으로 가는 길일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어쩌면 역사가 그 힌트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 시장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가 위험으로 가득 찬 시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미 광적인 투기와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라는 불쏘시개로 가득 찬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사건은 거기에 불을 붙인 성냥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레버리지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음에 쓰러질 도미노는 과연 무엇일까요?